네, 방금 소개받은 우봉식입니다. 우리 이은우 원장님 아주 리얼한 이야기. 저는 조금 좀 거시적인 정책적인 부분. 아까 정책을 또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정책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뭐 계속 좀 지난주에 많이 좀 바빴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일요 진단도 나가고 3프로 TV도 나가고 뭐 박재홍의 한판 승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논의 자체가 뭐 딱 표현하면 이겁니다.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것들 소아과 오픈런 산불이 났는데 나무를 심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응급실 뺑뺑이를 고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을 없애고자 하는 뭐 노력은 좀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40만 원. 그런데 여기 의대생을 이제 10년 후에 나올 의대생을 많이 늘려서 그걸 명분을 삼고 있는 거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의대생을 원래 늘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핑계 삼은 거죠. 여러분 중소병원을 운영하시니까 다들 그런 유혹에 살짝 빠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많이 늘어나면은 내가 의사를 구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유혹이죠. 그런데요, 의사가 늘어나는 순간 잠재적인 경쟁자도 개원을 할 경쟁자도 늘어납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 이게 결국 자기 발등을 찢게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정교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건강보험은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건강보험이 파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끝으로 가버렸죠? 저는 의사니까 진단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뭐다 아시죠?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합계 출산율 작년에 0.78명이었습니다. 노인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또 일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시장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노인들 많이 일을 하시죠?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의사도 물론 늘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많이 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중소병원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2016년부터서 2021년까지 폐업률 1위가 계속 중소병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중소병원이 폐업률 1위로 계속 달려오느냐? 작년에 요양병원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의 폐업률은 병원급이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기관수로도 피크에 비해서 2020년 피크에 비해서 그 이후에 이제 감소된 숫자가 한 148곳, 9.3%가 폐업했어요. 요양병원은 117곳, 7.7%가 폐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병원의 위기가 이게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나옵니다. 2011년부터서요, 2019년까지에 2020년은 코로나가 있어서 좀 특별해서 제가 뺐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이 이렇게 쭉 각 종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니까 상급 종합과 종합병원이 10%가 이제 총액입니다. 총액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병원은 7%, 요양병원이 14%인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 워낙 기관수가 적어서 볼륨이 늘어난 거지 사실상 별로 그렇게 여기 내실은 없습니다. 의원급도 7%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상당수가 상급 종합과 종합으로 쏠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병상당 요양급여 비용, 아까 우리 원장님이 그 의사 1인당 하셨는데 병상당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병상당 하루에 37만 5천 원 정도의 여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을. 종합병원이 한 15만 원. 병원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6만 2천 원. 의원급이 오히려 훨씬 병상당으로 치면은 이제 높죠. 의원이 워낙 이제 병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35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특별히 이 상급종합으로 쏠리는 현상이 이제 더 가속화가 된 시점을 살펴보니까 2015년 이후에 이렇게 가속화가 되는 것을 이제 그래프가 곡선이 가속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이 종합과 상급종합이 이렇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케어가 중간에 이제 있죠. 입원 진료비만 띄워놓고 보니까요. 상급종합병원이 일일 입원 진료비가 아까 그 3억 7,500입니다. 제가 잘못 여기에 3억 7,500만 원이에요. 한 병상 연간에 3억 7,500만 원. 저쪽 맨 끝에 2021년 저기 종합병원은 1억 5,100만 원, 병원은 6,200만 원. 3억 7,500이면 하루에 매출이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죠. 365일로 계산하니까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그렇습니다. 그 입원 진료비만 띄워놓고 보면은 상급종합병원이 한 하루에 6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래 수익이 한 35만 원 정도가 돼 있다는 거죠. 병원은 이제 22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 수가 실제로 2011년부터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뭐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요양병원 조금 예외적이죠.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고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3% 영평균 1.6%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우리 건강보험 재정을 이제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그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소병원이 위기를 맞게 되는 요인들을 크게 정책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병원 하나를 가지고서 미국에 말하는 그 무슨 뭐 여기 그런 모델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하자고 하는 모델들이 다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 병원 중심의 모델은 사실상 그 의료비의 그 증가를 억제할 방법이 없다. 시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가지고 너무 할인을 많이 해줘서 건강보험 지역별 기능별 병상 정책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아주 우리의 아킬레스건들이고 현재 앞으로의 큰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요인들이고요. 환경적으로는 국민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선호합니다. 요즘 저거 여기 토론회에서 자주 만나게 돼서 정이 많이 붙어가고 있는 김윤 교수님 같은 분은 학회에서인가 과거에 내 가족이 아프면은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책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니까 300병상 이하는 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300병상 이상의 그 병원이 다 없어지면은 그 비용의 그 병상당 비용의 증가는 정말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이 정말 한편으로 이게 저분 참 임상 의사로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료 의사를 내보내야 되고 그 마음은 제가 그냥 마음이 듣는 저도 힘들 정도인데 그런 경험들을 못 해봐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케어가 정말 우리 굉장한 또 타격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소병원이 특성화 다각화하는 전략이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원장님도 종합해서 일반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사실은 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건강해지신 거지 이제 어떤 다각화나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올 부분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소병원 전문 병원이 지금 지정돼 있죠. 근데 1기에 99곳인데요. 4기에 113곳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3년마다 지정하면은 12년 12년 동안에 불과 이게 14곳이 늘었는데 이렇게 허들이 높으면은 이 전문 병원을 할 수 있는 여기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뭐 이렇게 수준 높은 대학병원급의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시군구로 봐도 한 개도 안 되잖아요. 이게 시군구 240여 개 되는데 113곳이니까 시군구 전체 두 곳에 한 곳 정도니까 전문병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나마 이게 질병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전문병원 전략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냥 전문화를 해서 내가 이 질환을 특화해서 보는 것이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자, 시도별로 요양급여비도 보면은 지금 수도권으로 계속 가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9%, 그다음에 경기 10% 이렇게 요양급여 비용이 연평균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시도들이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다가 또 다시 이제 중소병원들을 아주 수도권으로 더욱더 인력을 이제 뺏기게 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더 큰 이제 위기가 오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한 7,000병상 정도를 증설한다고 하면 의사가 2,700명, 간호사가 8,7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죠. 한정없이 이렇게 늘려서 한정없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면 참으로 여기 좋겠죠. 그러나 모든 여기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 점심이 없는 거죠. 결국은 비용의 증가로 일어난다. 병상 수도 우리가 일본을 드디어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일본 앞질렀는데 참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이 노인 인구가 30%, 2025년에 일본이 30%가 이제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20%가 되죠. 그래서 이 2년 후에. 근데 이 노인 인구가 29%인 일본보다 우리가 병상이 많다는 건 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예, 어떻게 망하는지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망한다. 2021년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이제 그때는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연구소장 취임하고 나서 계속 강조했던 게 망한다. 우리 이렇게 가면 망한다. 제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광야에 혼자 외치는 이게 자가 되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메아리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호들갑을 많이 떨고 있습니다. 망합니다, 진짜로. 예. 어떻게 망하는지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지난 10월 17일 날 이렇게 내어놨어요. 근데 재정 전망에 보니까 2032년까지 보니까 당장 내년에 재정이 이제 단기 적자로 빠집니다. 근데 제가 이 국회 사실 이 재정 전망의 책자를 쭉 봤는데요. 대한민국 수준 정말 형편없습니다. 이 국회 이 재정 전망이라는 게 아주 단순해요. 그냥 그동안에 보험료역이 증가 추세, 10년간 누적 증가 추세 7.9%, 그다음에 이 보험 재정 증가 추세 9.7%, 두 개 갭해서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국회 예산 정책제 정도 되면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의료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고 의료의 수요가 어떤 것이 늘어날 것이고 잠재적으로 어떤 의료가 더 확장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비용이 예측이 되고 그래서 재정 추계를 하려면 적어도 1000페이지는 나와야 시대거든요. 딱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 재정 추계 전망.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정말 개탄치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고 그나마 제가 이거를 인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제가 주장하면은 믿어주지 않아서 국회의 재정 전망을 갖다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부실한 재정 전망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의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언제가 만나느냐? 건보 재정이 빵꾸 나는 그 순간. 내년에 적자로 빠지고요. 2028년이면 우리 지금 한 이 누적 흑자 된 것이 다 소진됩니다. 소진되고 2032년이 되면 적자가 61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6,600병상 추가로 증설 안 했을 때 6,600병상의 증설을 추가로 하면 연간에 한 2조 4천억 정도의 추가 재정이 또 발생됩니다. 의대 증원을 안 했을 때 의사를 인구 1000명당 한 명이 늘어나면
이 의료비가 22%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게 이 건보공단의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조인데요. 의사가 이 상태에서 2.5명인데 3.5명이 되는 순간 122조가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 하시겠죠. 우리는 굉장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나 정치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건보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좀 고령화가 진행되지만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나라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2020년도에 무려 여기 보면은 18.8%로 GDP 대비 의료비가 치솟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2022년도에 16.6%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이 지불제도를 바꿔가지고 의료비를 줄였대라고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제가 이 미국의 실제 의료비 데이터를 봤더니 비용 총비용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미국의 경제가 2020년에 폭망을 해서 GDP 대비 의료비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올라간 것이고 잠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니까 다시 의료비 포션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지 말자. 반면에 열심히 아주 기를 쓰고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끝끝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올라간 나라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나라에 있어요.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름하여 대한민국.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요. 아주 최근에 작년에 9.7%까지 이제 OECD 평균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전 년대 9.3, 9.7에서 거꾸로 9.3, 9.7 우리가 이제 뒤집었어요. 지금 이대로 가도 우리는 무조건 경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병상도 무제한으로 계속 늘려, 의사도 계속 늘려, 계속 늘리면은 미국을 앞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루 1년에 지금 보면은 거의 뭐 1% 육박하게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CCTV도 우리나라 말고 없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 참 많습니다. 이게 무려 2조 4,800억 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레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이 닥터 레머는 예방 공중보건 의학을 전공을 한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2001년에 작고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Hospital bed built is a hospital bed filled. 병상은 만들어지면 채워진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병상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열심히 환자를 입원시켜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 좋아요. 580만 원이면 1년 내내 치료해주고 밥도 주고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집으로 모셔갈 동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마음껏 마약을 하게 버려두고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그 마약 공급자로 계속 일하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G7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볼까요? 일관되게 OECD 평균도 그렇고요. 일관되게 계속 병상을 줄여왔습니다. OECD 평균 2010년도에 4.74에서 2021년도에 1병상까지 줄였고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8.7에서 12.7. 일본도요. 병상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때 굉장히 2000년에 노인 인구가 18.5%였거든요. 2010년에 한 20 몇 프로 됐나? 한 5%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줄였어요, 일본이. 근데 우리는 계속 늘리자고 이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제정신으로 이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메타 분석 OECD 국가의 국제 비교예요. OECD 국가를 다 토탈해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의사 한 명 증가하면 의료비 22% 증가. 이런 것은 귀를 닫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조건 의사를 늘려서 월급을 2배로 늘리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고 비슷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OECD 국가에서. 그래서 일본의 그 추세하고 보니까 이게 일본의 과거에 이렇게 우리 노인 인구 비율이 비슷한 시점입니다. 90년에서 한 2010년. 우리가 지금 스타트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서 일본의 이 시기를 따라가는데요. 자, 일본이 여기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시작점이 5.7이에요. 지금 5.8이죠. 일본은 쭉 가서 이제 9.1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9.7에 왔는데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 다음이. 일본은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던 그 의료비가 뭔가를 해서 그다음부터서 완만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지역 포괄 케어예요. 일본이 이제 의료비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의료와 복지를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의료와 복지를 통합해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2013년도에 이제 일본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출범하기 전에 많은 논의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해서 병원과 그다음에 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의료비와 이런 돌봄, 요양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오는 거죠. 의료의 개혁을 일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25년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급종합병원이 1년에 3억 7,5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킨다. 한 병상당. 그 병상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나라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런 상급종합병상 같은 고도급성기 병상을 기능을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줄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일본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벌써 이제 뭔가 좀 간호법 대안으로 후속 통합 의료 돌봄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포괄적, 유기적, 그 탄력적 운영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의 란셋지에 발표된 의료복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의료비가 외래 진료는 이미 감소하고 있고요. 노인이 늘어나니까 외래 진료비가 감소합니다. 이해하시죠? 병원 자체를 못 와요. 노인 아주 초고령 이제 고인 노인들이 늘어나면 그래서 방문 진료가 늘어나요. 그다음에 입원 진료는 2034년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곳이 여기 홈 베이스드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시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재택. 그다음에 요거는 의료기관 입원, 의료기관 외래. 이게 이 비용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의료비가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34년. 그러나 이런 재택 돌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비용은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일본은 이제 의료비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이제 앞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봤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바꿔서 처방을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 해줄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의료 전달 체계를 중소병원,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꿔라라고 정부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별 기능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해라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 가산 점수를 신설해라. 지역 가산 점수 일본 아주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중소병원이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특화하는 전략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일본이 쭉 가서 병상 기능 보고 제도가 여기 2014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병상 기능별로 기능별로 예를 고도급성기, 급성기 이제 이렇게 쫙 보고를 합니다. 나는 이 병상은 고도급성기 우리 200병상 중에 일본은 병동단위니까요. 100병상은 고도급성기 뭐
50병상 급성기, 50병상은 회복기로 할래.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가를 주는데요. 네, 이쪽 지역에 그 고도급성기가 과잉이야. 그러면 안 바꿔줘요. 인허가를 안 줍니다. 철저히 막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해주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들어서 그다음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2017년도 개호의료원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이제 의사가 여기 과거에 한 50명당 한 명이라면 지금은 이제 뭐 100명당 한 명 환자 이렇게 해서 약간 고급화된 뭐 내지는 좀 중증도가 있는 요양원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라고 의사가 있는 시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달체계 말고 좀 매트리스식으로 전달체계를 바꿔서 다양한 우리 지역 거점 병원들도 우리가 중소병원이 활동할 수 있게 기능 특화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 병원은 더 이상 늘 것 같지가 않아서 정부 규제가 허들이 높아서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거점 병원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했으면 지역에서 이걸 샘플로 한번 보시면은 일본에 이제 지역 포괄케어 병상하고 이제 회복기 재활 병상이 두 개가 합쳐서 일본의 회복기 병동이에요. 이게 한 2025년까지 34만 병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회복기 병상은 9만 한 3천 병상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이게 일반 내과계 외과계 그 지역 포괄 케어 병상이에요. 이게 이제 한 20만 병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상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그거를 해달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지역 병원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병상은 특징이 3개월 이상 입원이 안 됩니다. 3개월 딱 입원하면 무조건 보내게 돼 있어요. 보내고 그러니까 재입원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3개월 그렇게 해서 이런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개호의료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시설과 병상 수가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일본에서 이제 많이 가장 그 지역에서 보고 있는 최근에 제가 지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 의료 개호 재활과 개호를 같이 하는 그 대회 연구대회에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군마현에 있는 한 병원이에요. 근데 이 병상이 99병상밖에 안 돼요, 병원이. 그런데 이거 다 보시면은 이거 다 합치면 한 400, 500명 정도가 이제 500명 넘게 들어가요. 다 더하면. 그러니까 병원은 하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의 복합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시골이에요, 시골. 군마현. 도쿄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병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방에는 땅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노인복지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만 보잖아요. 근데 그거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리셋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치연구원도 미션을 바꿨어요. 우리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 의료,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로 미션을 복지를 집어넣었어요. 복지. 앞으로 복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특화 전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한 41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외쳐야 돼요. 왜 공공정책 수가를 공공병원에만 주느냐는 거죠. 공공병원 여러분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게요. 지역 중소병원에 비해서 중증도 DRG 그룹 ABC 전문 질환이 A인데 지역 중소병원이 2차 병원이 한 10% 정도의 입원 전문 질환 환자를 봅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은요 단지 2%밖에 없어요. 입원 환자. 아니 이게 무슨 뭐 제대로 된 병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요양병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환자를 위한 병원이냐 직원을 위한 병원이냐 기능도 못하는데 돈만 먹는 뭐 지방에서 지금 의대 국립의대 정원 늘려달라고 그러죠. 인턴 싼값에 부려먹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분들의 생각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편해지겠다는 건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 이제 패키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요구도 하고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이제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 얘기 1초 전에 제가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종을 안 당했을 텐데 감사합니다.